안녕하십니까. 190편인데 오늘 서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만 명이 거주했다가 1000만 명이 한 3년 전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 서울 시내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있는 자리에서 건물을 다시 짓는 거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에서 인구 유입 요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이 피가 통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지역도 어떻게 되냐. 저희들 같이 6학년 7학년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지역의 디클레어, 소위 말해서 지역 쇠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돼.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려면 뭐야?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 일어나야 돼. 근데 서울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25개 구청 중에서 약 22,000명의 새로운 인구 유입 요건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노원구입니다. 자, 노원구에 대한 얘기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테지만은 주변에 인근에 계신 분들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노원구는 노원구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의정부 쪽으로 가든가 옛날에 혹시 망우리 고개 아세요? 망우리 공동묘지를 넘어가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그 길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축이야. 그러니까 춘천 가려면 망우리 고개 넘어서 구리로 해서 도농을 해서 평내로 해가지고 호평을 해가지고 대성리를 거쳐가지고 춘천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축이어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유명한 별내지구라고 그런 거죠. 바로 우지구야. 그러니까 지금 그 축이 46번 국도에서 이제 별내 들어가는 게 최고의 이슈인 지역으로 변경이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소통이 된 거야. 그런데 그것도 강남하고 비교하면 소통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디니까 아래쪽으로 보면 다산 신도시 쪽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변북로길로 타고 팔당댐까지 가는 이제 도로가 이제 또 개통이 되면서 확장이 되죠. 이러면서 피가 통하게 되고 지난주에 뭐 강의했어요? 대성리 강의했죠? 대성리가 아니고 이제 제2 경춘국도를 강의했었죠. 근데 대성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남리를 거쳐서 수동이 되는 데와 오남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 진적 2지구 그 다음에 왕숙 신도시 1지구 사이에 연평이 되는 데를 거쳐가지고 덕성이 되는 데가 있어요. 덕성을 지나서 가면은 여러분들 당고개라고 아시죠? 상계동에 당고개를 다는 도로가 이번에 개통이 된 거예요. 그게 개통이 돼서 사실은 저지난번에 개통된 건데 완전 개통된 건 금년에 개통된 거예요. 금년에 개통이 되다가 보니까는 이제 피돌기가 또 우쪽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새로운 지역으로 탄생하는데 인구 22,000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보통 역세권 들어보셨죠? 학세권 들어보셨죠? 학교. 그 다음에 숲세권. 뒤에 북한산, 지금 얘기하는, 도봉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락산, 불암산 모두 해가지고 그건 자연적인 숲세권이 되죠. 이 세 박자를 갖춘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도면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게 과거 도로예요. 청량리에서 상봉동으로 거쳐가지고 망우리 고개를 넘어가서 구리도농을 해서 호평 평내로 해가지고 대성리로 해서 춘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일로 뺏겼어. 위치를. 어디로? 별내. 그 다음에 갈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뺏겼다 이런 얘기예요. 뺏기면서 지금 얘기한 이게 제1의 축으로 부각이 되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강의해드린 것처럼 이쪽 축이 새로이 개통이 됐다 이거예요. 개통이 돼가지고 상계동이나 당고개에서 위로 올라가는 세 번째 쭉, 그 다음에 여러분 팔당댐을 갔다가 보는 강변북로 요 길을 타고 팔당댐을 해서 양평 가는 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축이 하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별내예요. 근데 별내라는 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다랗게 생겼는데 맨 위가 별가람이라는 역이에요. 맨 밑에가 여러분 별내라는 역이에요. 별내역에서 길 건너가면은 산호 갈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 구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별내서부터 제일 위에 별가람까지가 몇 킬로냐? 약 5.6킬로예요.
그런데 6km가 되는데 정가운데가 3km죠. 3km 주방에서 서울 쪽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육군사관학교를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여러분들 태능갈비라고 아시죠? 태능갈비 그 맛거리인 태능갈비집이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나타나는 게 백사마을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 이슈는 백사마을이에요. 백사마을인데 이게 뭐냐면 이쪽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게 백사마을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웠을 때 이때 뭐냐면 청계천의 뚝방에 판자촌, 일본말로 학고방이라는 촌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시키는데 경기도하고 서울 쪽으로 약 20여 군데로 이주를 시키는데 유명한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어요. 자, 성남에 가면 무슨 시장? 모란시장 있죠? 모란단지예요. 모란단지가 지금 얘기한 가장 많은 인구를 갖다가 강제 이주시킨 거죠. 두 번째 봉천동에 가면은 난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지금 얘기한 모란단지도 없어지고 난곡도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쪽 지역을 피가 돌게 하는 지금 리컨스트럭션, 소위 말해서 재개발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야. 몇 학년? 저와 같은 6학년, 7학년이 물러나고 3학년, 4학년에 새로운 세대가 오다 보니까 지역이 지금 얘기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동쪽에 있는 지역이 중계동 백사번지예요. 그래서 무슨 마을이야? 백사마을이 된 거예요. 이 백사마을에 지금 얘기한 약 5,200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지난달 3월 달에 서울시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떨어뜨려 줬어요. 그러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거기서 지금 얘기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정하는 게 태능선수촌이죠. 태능선수촌이 지금 어디 있어? 진천으로 이사 갔죠. 진천으로 이사 갔는데 그 태능선수촌 자리하고 그 건너편에 골프장 자리죠. 그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에다가 공공택지, 서울 시내는 공공택지는 다 끝났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없고 재건축, 재개발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공공주택 사업을 해서 여기는 약 한 16,000명의 인구가 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백사마을하고 태릉 공릉 공공주택지구, 공릉 공공을 갖다가 합치게 되면 약 22,000명이 새로운 3학년, 4학년이 오게 된다. 얘네들이 왜 가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때 도면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백사마을이라고 그러는 거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태능갈비 있죠. 지금 얘기하는 그 별내지구의 정가운데 이 태능갈비 있는 대로 터널을 뚫습니다. 왜냐하면은 약 한 2.5km의 길인데 2km 구간은 터널이고 약 500m 선 정도는 지금 얘기한 지상으로 나가는데 지상으로 나가는 건 별내지구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지금 태능갈비 있는 주변 쪽이 카페거리고 그 다음에 먹자골목 이런데 거기가 더 커지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냐? 백사마을 주변을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다가 다 공짜로 제공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백사마을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정확한 면적은 56,557평. 그 다음에 지난 3월 15일 날 관리처분 계획이 지난달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는 한 5,100명 선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백사마을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터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백사마을이에요. 백사마을 바로 옆에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여기가 뭐냐? 별내지구야.
별내지구 정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태능갈비라고 그랬죠. 태능갈비까지 터널을 짓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남양주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이게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거예요. 타당성 검토가 1년이면 끝나니까 이제 금년 봄 정도에 1이 넘어가게 되면 터널 뚫는 거고 1이 안 되면 터널을 안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 보는데 여기서 여기 빨간색 선 부분은 지상으로 나온 거고 점성생 부분은 어디냐?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유념하고 계세요. 지번까지 다 올려놨어요. 지번까지. 그래서 지번까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게 태릉 공공주택지구예요. 여긴 26만 5천 평이에요. 여기는 수용 인구가 약 16,000명, 17,000명 선 정도. 그럼 아까 얘기한 5,000명하고 합치면 약 22,000명이 인구 유입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지역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시면 카페에서 땅꾼대학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최근에는 어떻게 되나 자료를 무조건 올려드려서 아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자료, 여러분 이 자료 보시면은 어디 유튜버나 뭐가 하는 것보다도 더 빠릅니다. 최신의 자료를 올려놔드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동북선 철대, 아까 얘기한 역세권. 자, 역세권에서 이게 나가는데 자,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백사마을이라는 데 있죠. 백사마을에서 지금 동북선 철도에 어디가 나오게 되냐면 대진고등학교 사거리가 나와요. 대진고등학교 이거 검사고 치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한 한 500-60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가는데 6-7분 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어디야? 대치동이죠. 남쪽이야. 서쪽에는 어디야? 목동이죠. 동쪽에서 어딘지 아세요? 은행사거리예요. 아시겠어요? 이쪽 분은 다 아세요. 은행사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떻게 됩니까? 학세권이에요. 공부하는 학원가 거리다 이거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얘기한 백사마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1.3km, 도보로 13분, 14분 뿐이 안 걸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학세권, 역세권, 뒤에 있는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가 지금 이 지역에서 약 22,000명의 인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터널까지 뚫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살아봐야 되겠다. 저희는 아파트 얘기하는 그 모임이 아닙니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백사마을에서 태릉까지 여기 주소 다 올려놨고 여기까지가 지금 750m네. 제가 정확하게 거리를 쟀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3km, 1300m예요. 어디냐? 은행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어디냐? 대진고등학교역까지는 750m예요. 그러니까 도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백사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요건 이제 대진고에서 이게, 동북선 철도죠. 동북선 철도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 거 뭐냐. 동북선 철도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 후년도 2026년도 7월 달에 준공예, 지금 보상하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라고 우리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겐 특이하게 서울에 지금 얘기하는 백사마을과 그 다음에 공릉 공공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